핵심 아이디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협상인가, 공격인가? 최고 지도자는 오늘 공격이 지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함선을 그곳에 아주 가까이 배치했습니다. 며칠 안에 바라건대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가 옳았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은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론적으로 워싱턴의 접근 방식은 외교일 수 있지만 동시에 테헤란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위체계 내 여러 사람들의 접근 방식을 요약하는 생각입니다. 이전의 최후 통첩 이후 트럼프는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그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미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됩니다. 몇 주 동안 오가던 끝에 벌어진 일이죠.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즉,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한 손으로는 문고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 접근하던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해 격추시켰습니다. 현재 아라비아해에 정박해 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십 에이브러햄 링컨함입니다. 센트콤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항공모함 전투단 근처에서 적대적인 기동을 하고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F-35C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의 문제는 그중 하나가 쉽게 즉각적인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민감한지 감안할 때 이제 대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지가 이스탄불에서 직접 만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란 고위 관리들은 협상 철수를 위협했습니다. 이런 위협의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후 이란은 회담이 이스탄불이 아니라 오만에서 열리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랍이나 무슬림 국가들의 개입 없이 오직 미국과만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 백악관 대변인은 대신 회담이 금요일에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네요. 합의가 안 되고 있나요? 지금도 그런가요? 모든 메시지가 상반되며 현실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방관자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르코프와 쿠슈너는 오늘 아침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총리, 참모총장, 그리고 모사드 국장과 만납니다. 금요일에 있을 이란과의 시도되는 회담 전에 이것을 평범한 언어로 번역하면 이란과 마주 앉기 전에 이스라엘과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몇 가지 사안을 미리 합의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합의든 핵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만 제한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면 결국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입장을 고수하며 회담이 열려도 핵 문제만 논의하고 미사일 문제는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한계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데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사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DAD나 패트리엇과 같은 시스템으로 중동에 방공망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패트리엇은 일부 미사일을 포함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DAD는 비행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즉, 이란이 가진 두 가지 강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방어체계 이동은 단순 군사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 대응에는 미사일, 드론, 파상 공격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기지와 인원, 동맹국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군과 공군 전력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배치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아라비아해에 2척의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 1척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공격 임무 시 15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도 추가됐습니다. 이 잠수함은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와 어로의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 잠수함은 정보 수집과 은밀한 존재감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항공모함은 항공전력의 상징이지만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 이번 경우에는 2척이나 되는 잠수함은 굳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힘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사전 경고 없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타격하려 할 때 쓰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외교라면 왜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움직임이 많은 거지? 이런 위기 상황에선 압박이 있어야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압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매우 주목할 만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CR-135U 항공기 한 대가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카타르의 알 우다이드 공군기지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에 이 항공기는 단 2대만 있고 모두 미국이 운용하며 유일한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기는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탐지, 분석, 특성화하고 신호를 수집하며 적이 보유한 전자신호의 특성을 구축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 전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정교한 마이크를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움직임이 보일 때는 단순히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약을 대비해 준비하고 싶거나 이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의 여러 도시에서 몇 시간 간격으로 여러 차례 폭발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반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스 누출이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산업사고였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사고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인상적인 화재가 발생해 아직 진행 중이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정보가 단편적일 때는 확신할 수 없으니 신중히 행동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이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인 알리 레자 탄시를 포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암살 시도 소문과도 얽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소문 후 그의 행동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는 당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적들이 미디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정권이 여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 둘째, 정권이 자신의 가장 약한 지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란 내부의 모든 일들과 관련 있으며 이는 테헤란 여러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건 충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그들에게 이란 정권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고위 보좌관이 군복을 입고 이란 국영 TV에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은 우리가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그의 아랍어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상징적이거나 정치적인 연극이 아니라 실제 작전 메시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복을 입는 것 자체가 신호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이 순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타납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폭격을 당했던 이란의 두 핵시설에서 활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스파한과 나탄지에서입니다. 사진에는 손상된 건물 위에 새 철제 지붕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 12일 전쟁 이후 위성에 의해 해당 시설에서 감지된 첫 번째 주요 활동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이란이 자재를 회수하거나 청소하거나 숨기거나 보호하거나 무언가를 옮기려고 한다면 이는 현재 받고 있는 압박 속에서 역량을 재정비하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것들은 미사일로부터 시설을 지키는 철판 지붕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용도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성이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도록 단순히 덮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은 실제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 지역의 소식을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정보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참모총장인 AR 사미르 중장이 이번 주말에 급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틀간의 짧고 강도 높은 방문이었으며 그는 미국 측과 이란 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러 고위 장교들이 동행했는데 이스라엘 공군의 신임 사령관 오메르 티슐러, 기획부서장 게디 치머만, 그리고 정보작전 담당 준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 정보국장 쇼미 빈더가 공격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펜타곤과 백악관에서 관계자들과 회의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해석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줌 통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위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면 이 경우에 필요한 조율은 엄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이루어지고 잘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1대1 대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중대한 결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가자지구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더 큰 것과 연결되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 국경, 그리고 안보입니다. 먼저 라파로 가보겠습니다. 라파는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으로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에 따라 재개방됐지만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자지구 쪽에는 여권 통제가 있고 유럽연합의 한 기관이 감독을 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연계된 팔레스타인 운영자들이 참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이 수백 미터 떨어진 검문소에서 원격으로 감시하고 실제로 국경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고 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동을 허용하면서도 보안 통제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재개방은 다음 단계의 합의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지린랑 빌리의 귀환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수백 명이 매일 오가게 되며 당연히 점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파가 다시 열리긴 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칸 유니스 터널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지하터널 경로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거 형태의 공간 3곳과 무기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목록을 보면서 휴전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수류탄 45개, 탄창 35개, 소총 열정, 로켓 추진, 유탄 로켓과 발사기, 폭발물 10개, 방탄조끼 6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줍니다. 합의나 휴식이 있어도요. 테러 인프라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런 것이 발견될 때마다 현장 안전이 단순한 서명으로는 보장되지 않음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제 이 모든 점들을 연결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세 가지 층이 동시에 존재하는 판과 같습니다. 첫째, 외교가 발표되고 있고, 둘째, 군사 준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이란 내부의 불안정과 내러티브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터키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루어질 협상이 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본격적인 충돌 전에 마지막 시도에 불과한 것인가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방어 체계, 탱크, 잠수함, 항공모함, 정찰기가 전역에서 움직이는 건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베네수엘라에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당신 모두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것이 합의로 끝날지 아니면 곧 더 큰 충돌로 이어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